특히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어제 애플 스토어에서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들이 런칭되는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각 제품들의 색상도 직접 만나보고 실물 느낌도 어땠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어제 새로운 아이폰을 배송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배송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처럼 애플 스토어에 방문을 해서 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직접 이 모델들을 만나보니까 일단 아이폰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게 정말 이 티타늄이 적용돼서 가벼운 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일단 또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모델들의 후기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초기 필수 설정 팁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iOS 17.03 버전으로 꼭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 넘어가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속에 설정할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가 됐을 때 발열이 좀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애플에서 이게 OS에 버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iOS 17.03 버전을 배포를 했는데, 다행히 또 이 버전이 국내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에 정식적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iOS 17.03 버전으로, 혹시 안 했나 걱정이 되신 분들은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가셔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시면 되거든요. iOS 17.1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iOS 17.03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15 모델 같은 경우는 일부러 OS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iOS 17.03 버전이 처음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지금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는 오늘 밤에 업데이트를 하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설정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던 분들은 새 폰으로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아이폰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또는 앱 등을 자동으로 넘어가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영혼까지 옮겨준다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넘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방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무음으로 전환하는 버튼이 이제는 레버가 아니고 동작 버튼이라는 버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설정을 할 때 이 동작 버튼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물어보는 화면이 뜨는데요. 그때 바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설정에 가서 이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 버튼 같은 경우는 설정에 가게 되면 동작 버튼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동작 버튼에서 무음 모드를 설정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동작 버튼에, 그리고 집중 모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카메라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손전등, 그리고 음성 메모, 그리고 단축어, 그리고 손쉬운 사용 등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단축어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옵션 중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도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아이폰 15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무음을 전환하는 거, 이 제어 센터에서도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동작 버튼에 무음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바로 제어센터 사용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어센터에서 다양한 것들을 넣어놓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정에서 제어센터로 가면 여러분들이 뭐 다크 모드나 읽기 모드 또는 메모, 그리고 또 뭐 소리 인식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음성 메모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 기록 기능을 꼭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제어센터에서 이런 기능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꼭 넣어서 사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부터는 화면 녹화를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iOS 17로 업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스탠바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충전을 할 때 아이폰을 예쁘게 탁상시계 등으로 사용하고 유제등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기능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야간 모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모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알림 보기를 할 건지, 아니면 탭을 할 때만 미리 보기를 할 건지 등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트루톤 기능을 켜고 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리뷰를 하면서 자꾸 화면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잠금 기능에 이 시간을 조절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폰을 들었을 때 화면을 깨우게 하고 싶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유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전 세계 디바이스 중에 가장 많은 사진을 촬영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폰 15 시리즈를 가지고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실 것 같고,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5배 이 광학줌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습니다. 이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화각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이 메인 카메라 부분에 이 1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4mm, 28mm, 35mm로 전환을 하면서 화각을 전환하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놓고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메인 카메라가 화각을 전환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도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설정에서도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포맷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이제는 2400만 화소 사진을 촬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2400만 화소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다른 기기에서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JPG가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높은 호환성으로 설정을 하시면 JPG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정 유지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 등을 촬영했을 때 이 사진 촬영하는 비율 등을 여러분들이 정해 놨는데 다음에 들어갔을 때 변경이 된다. 그러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창의적 제어 등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고 그런 설정이 유지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iOS 17에서는 네임 드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멋지게 이렇게 아이폰을 서로 가져다 대는 동작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그때 교환되는 내 카드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락처 포스터를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연락처에 들어와서 내 연락처를 선택한 후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 거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뭔가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 사진, 미모티콘 이런 색상 등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처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임 드랍 기능과 에어 드랍 기능을 그렇게 제스처 형태로 사용을 할 건지를 설정 일반에 들어와서 에어드랍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iOS 17.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드랍을 할 때 데이터 용량이 큰 데이터 파일을 에어드랍을 할 때 밖에 나가거나 했을 때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도 iOS 17.1 버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어드랍 메뉴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퍼센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 배터리에서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성능 충전 최적화를 여기서 최적화된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80% 한도로 여러분들이 고정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0% 한도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OS들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설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도 여러분들에게 맞게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보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에 들어가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자동 수정 기능과 자동 완성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 수정 기능은 여러분들이 단어 등을 쳤을 때 이게 뭔가 오타 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은 여러분들이 뭐 특정 어떤 단어를 쳤는데 앞에 두 단어만 쳤는데 다음 단어를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최근에 제가 iOS 17로 업데이트를 하고 자동 수정 기능 등을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한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텍스트 대치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등록해 놓고 단축키로 예를 들어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 문구가 입력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주소 등을 어디 전송할 일이 많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특정 문구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대치 기능을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림을 볼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알림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개수 형태로 보여줄 건지 스택 형태로 보여줄 건지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보여줄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시리가 읽어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운동 등을 할 때 알림이 왔을 때 시리가 읽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잠금화면을 꾸밀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잠금화면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꾹 누르시면 여기서 잠금화면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잠금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경이나 이모티콘, 뭐 유니티, 그리고 프라이드, 그리고 모음 등, 그리고 색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또 사진 셔플이 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체 등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 모드도 함께 설정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금화면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뭐 날씨, 천체 등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기 설정 팁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팁들이 있지만 가능한 이 제품들의 처음 추가된 기능, 그리고 최신 OS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초기에 설정을 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나 아이폰 15 일반 모델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사실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비를 맞으면서 30km 러닝을 하고 왔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모델을 착용하고 러닝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뛰면서 느꼈던 점 등을 가지고 제가 이 제품들에 대한 리뷰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